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LS그룹의 계열사인 LSLNM이 29일 군산에서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군산시와 1조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LS 계열사인 LSLNF는 지난 8월 새만금에 1조 8천억 원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짓기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LS그룹의 투자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새만금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입니다. 재개소열 16위인 LS그룹. LS그룹의 계열사인 LSMNM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부터 2차 전지 소재인 황산니켈 공장을 짓기 위해 29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8년 공장이 완공되면 298명을 채용해 한 해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내 2차 전지의 양극재에 전구체와 고순도 금속 화합물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들만 참여한 2차 전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오늘 회박식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LSMNM은 금속 추출과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이번 투자는 LS그룹의 새만금 산단 2단계 투자로 당초 7,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3,690억 원이 늘어난 1조 1,600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LS그룹 계열사인 LSLNF 배터리 솔루션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조 8,400억 원의 2차 전지 소재인 전구체 제조 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에 투자 예정인 공장은 LSMNM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LSLNF의 전구체 공정과 연결해 생산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로써 LS그룹 계열사 두 곳의 새만금 투자는 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새만금 사상 최대 투자 액수입니다. 오늘 투자 협약으로 LSMNM은 전구체 원료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만금과 LSMNM이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2차 전지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교육시키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행히도 이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뭐냐면은 새만금 산단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인해서 밸류체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런 사람 교육시키는 문제가 좀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S그룹의 이딴 새만금 투자, 2차 전지 공급망을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해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유입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22일 열린 새만금 수변도시 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수변도시 유입 인구를 기존 계획 15,000명보다 63% 늘어난 4만여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차 전지 기업 입주 활성화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변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27년 이전에 정주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지연될 경우 임시시설 건설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에서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군산 문화도시센터는 지난 8월 제5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중단된 이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해 최근 서면 평가를 통과하고 현장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권역별로 전국 1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4년 동안 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예산 1조 6,44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00억 원 넘게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여유 재원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1조 6,445억 원.
일반회계 1조 4,911억 원과 특별회계 1,534억 원입니다. 군산시는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 올해보다 0.6%, 98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했습니다. 올해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5억 원이 늘었지만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는 322억 원이 줄었습니다. 부족해진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 적립해둔 교부세 등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재원 400억 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전체의 39.6%로 가장 많고 산업과 농림수산 20.2%, 문화, 관광, 교육 분야의 6% 등을 편성했습니다. 산업과 에너지, 농림수산 분야를 보면 325억 원을 투입해 군산사랑 상품권 3천억 원을 발행하고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106억 원을 지원합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와 안심물가제를 추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유출을 방지하고 실물 경제를 개선하는 군산사랑 상품권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안전과 환경, 보건 분야는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에 152억 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50억 원 등입니다. 문화, 관광, 교육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76억 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49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내년에 해상풍력단지 공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상 태양광에 이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도 시행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여 본궤도에 오르고 해상풍력단지도 내년 공모 추진을 위해 주민 수용성과 수익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아리백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산시의 내년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부세 감소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군산시 내년 예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역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시민발전이 한수원과 시행사 공모 절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시민발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2,400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고 사업 진행은 군산 시민발전에서 100% 출자한 수상태양광 주식회사 SPC에서 총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시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시행사 본계약은 수상태양광 주식회사 SPC에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공공학습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 중 9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 7개월 동안 학습 질문방 이용은 1,800여 건에 달합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시가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신속한 제설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최근 건설기계 20여 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폭설이 내릴 경우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대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비와 자재, 인력 등 지원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겨울 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장비 확보 문제로 적게 투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40여 년이 된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 복원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내년 말까지 9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계획인데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백길 관광의 역사적 상징성이 큰 만큼 역사문화 공간의 거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백대교 인근의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 2층짜리 여객터미널 건물 벽면은 벗겨지고 내부는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1984년 문을 연 이후 내륙과 섬을 잇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백길 관광의 역사적 상징을 담은 곳입니다.
하지만 외항에 여객터미널이 새로 생기면서 2005년 백길이 멈추고 문을 닫았습니다. 빈 건물로 방치된 이곳이 원형 그대로 복원될 전망입니다. 5년 전 내항 1.5만 제곱미터 부지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옛 여객터미널은 역사문화공간의 거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내년 말까지 9억 8천여만 원을 들여 내진 등 구조 보강과 외형 복원, 전시물 등 설계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구조 보강 및 외형 복원이 이루어지고 추후에 이제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문화재청과 설계 승인을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해수청 소유의 건물을 군산시가 이전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이처럼 복원에 중점을 둔 이유는 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까지 시대별 항만의 역사를 관통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이번 구 군산 여객터미널 보수를 통해 근대 건축 자산 및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향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원에 나선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와 산업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9억 6,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신선한 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는 겁니다.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중위소득 50% 이하 13,600여 가구에 전자바우처 카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안전농산물 기술보급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식량작물 및 과학영농기술보급 평가회에서 안전농산물 기술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종합검정실, 병해충 진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민 부담 비용 4억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에 빠지다 영상공모전에서 일반 영상과 쇼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영상 공모전을 펼쳐 군산 새만금 3개를 열다와 내가 먼저 새만금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 영상과 쇼폼 부분 등 모두 21건이 출품됐습니다. 공모전은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새만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고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관내 노후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4가구를 선정해 단일 공사를 진행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습니다. 회연면 이장협의회가 추운 열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뜻깊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